이번 비디오에서는 폼으로 입력된 값들이 유효한 값들인지를 확인하는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그젬플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새로운 내용을 배워가고 있는 건데, 사용자가 이름을 그리고 이메일을 그리고 URL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름이 유효한 이름인지 그리고 유효한 이메일인지 그리고 홈페이지 URL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validate name, 이름의 유효성 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그 방법이 코드로 나와 있는데, 이 코드에서 하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 필드에 들어온 문자열이 문자와 공백만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전 비디오에서 살펴본 regular expression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포스트 메소드로 폼이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 포스트라는 슈퍼 글로벌 어레이에 모든 입력값이 전달되고요. 그 중에 name이라는 변수명으로 전달되는 문자열을 다시 PHP 안에서 내부 변수 $name으로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그 $name이 특정한 패턴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if 문장에서 보면은 이 조건문에서 프래그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처음 보는 함수이긴 합니다만 PHP에서 제공되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요구하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된 패턴을 주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에는 점검해보고 싶은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 name 안에 문자하고 공백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패턴을 제공해 주면 되겠죠. regular expression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regular expression은 슬래시로 시작해서 슬래시로 끝나야 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자 또는 기호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 본 것처럼 삿갓 표시는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달러 표시는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대괄호로 들어있는 거는 그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열들 중에 어느 거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A부터 G까지 소문자의 알파벳과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의 알파벳, 그리고 공백 문자까지 공백 또는 문자가 올 수 있다라는 패턴이고요. 그 바로 뒤에 별표가 있는 거는 그것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들어온 문자열이 문자이거나 공백이거나 그 두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어야지만 사람의 이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매치가 되면은 프래그 매치라는 함수에서는 true를 리턴해 줍니다. 즉, 매치가 됐을 때 true가 리턴되는데 그 앞에 느낌표가 있죠. 이 느낌표는 PHP 상에서 not이라는 의미인데, 즉 true의 not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했을 때는 이 if 문장의 조건이 false가 되므로 그 다음의 내용이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만 이 아래의 내용이 실행되겠죠. 그런데 즉,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에 정확히 맞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요. 패턴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이름이 들어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name err이라는 변수에다가 에러 메시지를 쓰는 겁니다. Only letters and white space allowed. 즉, 문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름으로 문자하고 공백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다시 보여주는 작업을 코딩으로 짜놓으면 되겠죠. 이 프래그 매치라는 함수에 대해서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PHP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함수 설명과 아울러 다양한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프래그 매치한 다음에 첫 번째 regular expression에다가 /php/i 이렇게 줬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php라는 문자열을 찾을 건데 케이스 인센시티브하게, 즉 대소문자 구분하지 말고
그 다음 문자열에서 PHP를 찾아달라는 얘기겠죠. 여기 있네요, PHP가. 그러니까 true가 나올 거고요. true면 어떻게 되겠어요? A match was found 라는 말이 나오겠죠. 만약에 안 찾아지면은 다른 else 문장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특정한 문자열에서 패턴을 찾은 후에 조건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prag match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법으로 이메일도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겠죠. 즉 이메일은 이메일이라는 변수에 전달될 거니까 테스트 인풋을 통해서 그 앞과 뒤에 필요 없는 공백 문자나 특수 문자를 다시 적절하게 바꿔준 후에 내부 변수 이메일로 저장하고요. 그 내부 변수 이메일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메일 포맷에 맞는 문자열인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 at이라는 기호 앞에 다양한 문자들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자가 온 다음에 이 점이라는 period라는 문자가 반드시 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한 또 도메인 네임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 포맷에 맞으면 우리는 이것을 적절한 이메일로 활용할 거고요. 맞지가 않으면 이메일 ERR에다가 invalid email format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넣어서 활용하겠죠.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메일의 패턴을 표현하는 regular expression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이메일의 포맷에 맞는 regular expression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 코드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여기서는 간단한 regular expressio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홈페이지 주소에 해당되는 URL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유효성 검사를 해줍니다. 문법은 똑같죠. 다른 점은 이 홈페이지를 나타내는 패턴에 해당되는 regular expression은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카피해서 여러분 코드에 활용을 하시면 URL의 유효성 검사에 큰 문제 없이 잘 작동될 겁니다. 역시 문법은 똑같죠. prag match를 통해서 첫 번째는 패턴을, 두 번째는 해당하는 문자열을 넣어서 매칭이 되지 않을 때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완성된 코드 모양으로 이름과 이메일과 URL의 유효성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에 굉장히 긴 코드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모든 변수마다 하나씩 유효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개, 즉 첫 번째 이름에 관한 유효성 검사 문법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서로 다른 변수 그리고 서로 다른 regular expression만 활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전에 봤던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사용할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같은 empty string으로 초기화시키는 줄이 나오고요.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됐으면 슈퍼 글로벌 어레이인 포스트라는 이름의 어레이에서 변수를 하나씩 찾을 수 있고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죠. 있으면은 해당하는 유효성 검사를 할 거고요. 없으면은 당연히 이전에 에러 메시지를 또 입력하라고 출력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렉션 OOT에서 설명을 본 것처럼 이 네임의 패턴이 우리가 의도하는 문자 또는 공백으로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regular expression으로 prag match라는 함수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false로 나타나면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는데 이번에는 에러 메시지가 입력은 되었으나 포맷이 틀렸다라는 식의 비어있을 때와는 다른 내용의 에러 메시지를 할당하고 그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실습은 앞에서 봤던 그 코드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코드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제대로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이메일에다가는 그냥 모르고 제가 전화번호를 넣는 건 줄 알고 전화번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서 서밋 하면은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뜹니까? invalid email format, 즉 잘못된 포맷이라고 에러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고치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